안녕하세요. 저는 신일고 과학신문부 SHS 기자 2학년 6반 25번 이시안입니다. 저는 오늘 국내외 핵융합 연구에 대한 진척을 설명하고 핵융합 발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선 핵융합이 무엇인지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융합이란 핵 반응 중 하나로 무거운 원소가 가벼운 원소들로 변하는 핵분열과는 반대로 가벼운 원소들이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반응입니다. 철보다 가벼운 원소의 핵융합 과정에서 생성물의 질량이 반응물의 질량보다 작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이때 질량 에너지 증가 원리에 의해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에너지를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려 하고 있고 그것을 핵융합 발전이라 부릅니다. 핵융합 발전을 위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DT 반응과 디헬륨3 반응이죠. 둘의 공통점은 중수소를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중수소는 지구상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DT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반응으로 삼중수소의 반감기가 12.1년인 탓에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 리튬을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점, 중성자를 많이 생성하는 편이기 때문에 저중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디헬륨3 반응은 중수소와 헬륨3의 반응으로 헬륨3가 달 표면에 매우 풍부하게 존재하여 자원 걱정이 덜하고 중성자도 거의 생성되지 않으며 생성물인 하전입자와 전자기파의 직접 에너지 전환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가적인 에너지까지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떤 반응이 선택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DT 반응입니다. 지구 가장 근처에 있는 주기열선, 태양. 거기서 발생하는 핵융합은 양성자 연쇄 반응입니다. 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핵융합이지만 지구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중력으로 인해 형성되어야 할 높은 압력과 열이 지구엔 없기 때문이죠. 현재로서는 효율과 자원을 떠나 DT 반응이 가장 반응하기 쉽고 또 이것만 실현 가능하기에 가장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이점이 많은 디헬륨3 발전을 위해 디헬륨3 반응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핵융합 발전 순서는 입자를 가열하여 플라즈마로 만들고 압력과 열을 핵융합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만든 후 핵융합이 일어나면 여느 발전과 비슷하게 열에너지를 생성해 증기 터빈을 작동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그 순서입니다.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발전 방식인 만큼 핵융합 발전 방식은 여러 발전 방식이 있는데요. 그중 가장 커다란 두 갈래의 방식은 자기 밀폐 방식과 관성 밀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밀폐 방식은 자기장을 형성하여 고온의 플라즈마가 용기에 닿지 않으면서도 서로 반응할 수 있게끔 밀도를 높여줍니다. 이 자기 밀폐 방식은 지속적으로 반응이 가능하여 발전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성 밀폐 방식은 전류를 일으켜 핀치 효과를 유도하거나 레이저를 발사해 연료가 담긴 용기에 직접적으로 높은 열과 높은 압력을 순식간에 가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이고 레이저를 위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모되기에 발전보다는 무기로서 이용하기 좋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부터 실제 국내외 핵융합 연구 진행 상황과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K스타입니다. K스타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KFE에서 만든 대한민국의 핵융합 실험로입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해 만든 토카막 장치이죠. 자신들이 2020년에 세운 1억 도 플라즈마 20초 유지라는 세계 신기록을 2021년 30초로 스스로 또다시 경신하며 주목을 받았고 2022년에는 파이어 모드라는 발전 모드를 개발해서 네이처에 게재했습니다. 모드는 K스타가 이뤄낸 획기적 성과인데요.
자기 밀폐 핵융합의 큰 장애물이던 ELM 현상을 제거한 운전 방식입니다. 이 엘름 현상이란 플라즈마 가장자리의 압력이 임계치를 넘어가 풍선처럼 터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일으키고 플라즈마 장치가 커질수록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상용화를 위해선 플라즈마 장치가 지금보다도 커져야 하는 핵융합 발전에 많은 부담이 되는 현상인 거죠. 기존 H모드도 정말 뛰어나기에 차세대 핵융합 운전 방식으로 유력하게 고려되고 있는데 K스타에서 H모드에서 일어나던 엘름 현상을 제거하고 다른 면에서도 같거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운전 방식을 발견한 것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기술을 선도할 만큼 핵융합 기술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다음은 유럽연합이 만들어낸 영국의 제트입니다. 국제 핵융합 실험로 이터가 완성되기 전에 핵융합 에너지 산출량이 이용 가능한 정도인지를 연구하는 실험로인데요. 에너지 순생산은 아니었지만 5초간 59메가줄을 생산해내 핵융합 발전의 가능성을 제시했고, 제트가 제시한 가능성은 프랑스에 지어질 10배 규모의 이터가 50메가와트 투입해서 500메가와트를 생산하는 목표를 향하여 연구되면서 증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최근에 일어난 엄청난 소식이 있었죠. 미국의 관성 핵융합 방식 핵융합 연구소 NIF가 핵융합 에너지 순생산과 점화에 성공했습니다. 점화는 앞서 언급되긴 했지만 설명하자면 외부 개입 없이 핵융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달성하지 못하면 에너지 발전을 불가할 정도로까지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달성한다면 무한정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핵융합 연구의 궁극적 목표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 근데 이 NIF가 채택한 관성 밀폐 핵융합은 점화 환경을 유지할 수 없고 유지하기 상당히 힘들다는 점에서 이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도의 미세하고 정밀한 레이저 기술이 필요한 점이나 미국이 4세대 핵무기를 핵분열과 같은 핵반응이 아닌 외적인 요인으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핵무기로 정의했던 것을 생각하면 에너지 발전 목적도 있겠지만 군사적 목적으로 연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 순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지만 매우 적은 양이기도 하고 2.05 메가줄의 에너지 레이저 생성에 400 메가줄이 필요한 등 관성 밀폐 핵융합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요인이 겹쳐서인지 NIF 측에서도 상용화까진 20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우주정거장 이상의 인류 역사상 최대 국제연구개발 사업 이터입니다. 핵융합 기술 선진국 34개국이 참여한 이터는 앞으로 핵융합 발전 연구의 동향을 결정할 핵융합 발전의 효율을 밝히는 실험로입니다. 이터는 2025년 첫 플라즈마를 발생시킬 예정이며 이 이터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실증로인 데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이경수 박사가 이터 국제기구의 2인자인 사무차장으로 선임되고 남궁원 교수가 최고 의결 기구인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출되며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국제사업이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살릴 에너지 핵융합 발전에 대해 연구 동향과 소식들을 설명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신일고 과학신문부 SHS 이치한 기자였습니다.